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16.5달러 선에서 2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를 하루 3,000명으로 3배 늘리라고 지시해 대대적인 체포 추방 작전이 재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행정명령이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의 공터를 소규모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16.5달러 선에서 2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어제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유세에서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취임 1년차가 끝나는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현재 최저임금만을 받는 뉴요커가 5갭으로 8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뉴요커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뉴요커들의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뉴욕주 최저임금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것도 자신의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지난 2016년 뉴욕시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15달러로 인상했고, 현재는 뉴욕시와 나소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16.5달러입니다. 또 이 정책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17달러가 되고 2027년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분만큼 인상하기로 했으나, 쿠오모 전 지사가 당선되면 2027년부터 최저임금이 20달러로 껑충 뛰는 것입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현재 뉴욕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후보임을 감안하면 당선이 유력하고,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경쟁자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쿠오모 전 지사는 뉴욕시장 당선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뉴욕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급격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를 하루 3,000명으로 3배 늘리라고 지시해 대대적인 체포 추방 작전이 재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최근 워싱턴 DC에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본부를 방문해 특별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지난달 말 아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 동안 불법 이민자 66,463명을 체포하고 6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간의 하루 평균 체포자 수와 비교해 최근 제시한 하루 3,000명 체포 목표치는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밀러 부비서실장의 이번 지시에는 새로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고위 관료들의 직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함해가 담겨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인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해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을 이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하루 3,000명씩 체포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펼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동원 가능한 3만 명 이상의 요원들을 총출동시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행정명령이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연방통상법원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지난달 3일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라고 판결했고,
미국에 대한 불법 이민 조장, 펜타닐 등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연방정부는 10일 이내에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취소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미국 헌법은 관세부과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게 해석, 의회 의결 없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월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관세를 부과했지만 무역적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성적인 문제이며 갑자기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며 무역적자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한 관세정책은 좌초위기를 맞았으며 취임 이후 사실상 모든 행위가 관세 부과에 집중됐음을 감안하면 취임 후 보낸 4개월 이상이 허송세월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는 것과 동시에 이 판결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헌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경제정책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좌충우돌 트럼프가 더 황당한 정책을 펼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그동안 미국이 국제교역에서 다른 나라에 갈취를 당했다며 무자비하게 고율관세를 부과했으나 관세 부과가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기본적 경제청사진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관세 부과가 정부 지출 삭감, 감세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였으며 현재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지만 이들은 상호 연관돼 있어 결국 경제정책 밑그림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율관세를 통해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또 다른 트레이드마크인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고 더 나아가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경제구조 개선, 황금시대를 열 수 있는 수입원을 잃게 됨으로써 경제정책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및 일시의회 등 관세를 무기로 교역 상대 국가를 요리하고 이들 국가들이 모두 미국과의 협상을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연방법원 판결로 무장해제를 당한 셈이어서 교역 국가의 협상은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에게 큰 좌절이 될 것이다. 협상의 지렛대를 잃었다고 분석했고 90일 유예기간 중 협상에 나섰던 국가들이 이제 법적 판단이 완료될 때까지 협상에 임하거나 미국에 원하는 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시가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의 공터를 소규모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27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내년도 뉴욕시 예산안에 3천만 달러를 배정해 퀸즈와 브루클린의 빈 땅과 방치된 땅을 놀이터와 공원, 녹지 공간으로 전환하는 위 아웃사이드 서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퀸즈 코로나와 잭슨 하이츠를 포함하는 커뮤니티 보드 3,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보드 5 등 공원이 부족한 19개 지역에 위치한 44곳의 후보지를 공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개인 사유지 후보에 대해 강제 수용은 없다며 자발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공원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후보 부지들에 대한 토지 이용 검토 신청과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도보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확장돼 공원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는 시민의 비율이 2030년 85%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명령으로 맨해튼 교통혼잡세가 당분간 계속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 첫 4개월간 2억 1,600만 달러가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1월 5일 승용차 한 대당 낮 시간 9달러 등을 징수하는 맨해튼 교통혼잡세를 시행, 4개월간 약 2억 1,570만 달러의 세수를 올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교통혼잡세 징수를 위해 시설비 등을 제외하고 연간 5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이라는 당초 기대를 앞선 것입니다. 4개월간 약 2억 달러라면 12개월이면 6억 달러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예상보다 많은 뉴요커들이 교통혼잡세를 부담하면서도 맨해튼에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교통부는 5월 28일
즉 어제까지 교통혼잡세 부과를 중단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으나 연방법원이 지난 27일 이 같은 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당분간 교통혼잡세는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통혼잡세 부과로 이 지역 통행량은 약 11%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혼잡세 지지자가 29%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에는 39%로 늘어났습니다. 학자융자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율이 8% 이상으로 급등하고 컬렉션까지 시작돼 신용카드를 비롯한 다른 연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학자융자금 상환에서 연체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신용카드를 비롯한 다른 연체 도미노 현상을 빚을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집계하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은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학자융자금 연체율이 올 1분기인 3월 말 현재 8.04%로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1분기의 0.80%에서 1년 만에 8포인트나 이례적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근 5년간 유보했던 디폴트, 즉 상환 불능 학자융자금을 5월 5일부터 컬렉션에 넘겨 강제 환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환수 대상인 학자융자금 상환 불능 디폴트된 사람들은 530만 명에 달하고 강제 징수 액수는 31억 달러에서 85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폴트된 530만 명 이외에도 400만 명은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고 곧 이들까지 디폴트로 분류되면 올해 안에 1,000만 명이나 강제 환수 대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은 연방의회와 한국 정부와의 깊은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실질적인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8일 워싱턴 상원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추진 보도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과 지속적인 안보 관여에 대해 여전히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주한미군은 한국에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런 논의에서 한국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매우 특수한 임무 때문에 존재하며 그것은 북한이 제기하는 지속적이고 중대한 위협 때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그의 오른팔로 백악관에 입성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행정부를 떠났습니다. 머스크는 28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특별 공무원으로서 예정된 임기가 끝났다며 낭비성 지출을 줄일 기회를 주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효율부의 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 전반에 걸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지를 이끌며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인원 감축과 조직 폐쇄로 미국 사회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일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도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 박탈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유학생의 전학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어제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인증 자격을 취소하려 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유학생들에게 심각한 두려움과 우려, 혼란을 야기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학교로의 전학 문의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는 많은 학생이 문의를 해온 것은 물론 일부 학생은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하버드대에 계속 다니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대는 많은 유학생과 학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연구원으로 방문한 다른 나라의 전직 국가원수조차 국토안보부의 조치 뒤 불신 검문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의 하버드대에 대한 외국인 학생 등록 인증 자격 박탈 조치의 효력을 일단 중단시켜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그 뒤 하버드대는 본안 심리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원전 승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오늘 하버드대와 국토안보부 등 원피고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구두 심리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한편 하버드대 유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유럽과 일본, 한국의 대학들이 이들 학생을 받아들이겠다며 유치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추문 형사사건 변호인을 종신직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 정실 인사라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현재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맡고 있는 에밀 보브를 연방 제3순 회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밀 보브 차관보는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에서 10년간 검사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맡은 성추행 입막음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한 인물입니다. 또 에밀 보브 차관보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기소취하 지시를 내려 남부연방검사장 등 연방검사의 반발성 줄사퇴를 초래한 인물입니다. 에밀 보브 차관보는 결국 이 같은 무리한 기소취하 지시를 내림으로써 아담스를 기소위기에서 구해냈고 이는 불법이민자 추방 등과 관련 아담스 협조를 받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연방상원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연방판사로 재직하게 됩니다. 에밀 보브 차관보와 함께 트럼프 변호인으로 활동한 토드 블렌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얼마 전 의회 도서관 관장에 지명돼 인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준 인물을 고위공직에 발탁하는 등 논공행상식 보훈 인사를 감행하자 앤디 김과 코리 부커 등 뉴저지 출신 상원 의원 2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극단적인 인선이며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준이 이달 초 통화정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실업 등이 동시에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공개된 이달 초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관세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실업률도 상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참석자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됨과 동시에 성장과 고용 전망이 약화되면 연준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공개시장위회의는 지난 12일 관세 90일 유예 조치 발표 이전에 열렸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망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 6일과 7일 공개시장위 회의를 열어 3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며 줄기차게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미스터 투레이, 미스터 루저라고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롬 파월 의장은 관세 정책이 물가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관망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는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맥 시리즈에 이어 셀프 수리 프로그램을 아이패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주요 바나나 생산 수출 대기업으로 꼽히는 치키타 브랜드 인터내셔널이 파나마에서 이어지는 근로자 파업의 75%가 넘는 5,000명을 대량 해고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딸에게 물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분홍색 다이아몬드 반지가 다음 달 17일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출품되며 최고 예상가는 500만 달러입니다. 7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이 보잉사가 약 15억 달러를 내는 대신 형사 책임을 면제받기로 합의하자 반발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가 오는 7월 5일 정식 개장합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지난 1년 반 동안 45,100명이던 직원 수를 현재 약 4만 명으로 감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감원을 단행했습니다. 터키 항공이 기내 질서 유지를 위해 비행기 착륙 직후 안전벨트 표시 등이 꺼지기 전에 좌석에서 일어나는 승객에게 벌금 $70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가 실제로 적용되는 6월 초부터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중고차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최저 기온은 6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